김진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녹취들이 좀 공개가 된 게 있어서 녹취를 좀 보고 하나씩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풀이해 나가 보도록 하죠. 녹취 첫 번째 4월 초에 나왔던 녹취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뒤에서 뭐 했다 하는 거 알면 죽일라 한다라.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예,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몇 분 전에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핵심이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네 문제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리할 문제는 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온 거다. 김진태로부터 전화가 온 거다. 그 말이죠? 예. 저 먼저 공개된 녹취가 있었죠. 그래갖고 내가 해서 살렸다. 밤 12시 반까지. 김진태가 나한테 잠자면 영 선생님 잠자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었고 예. 뭐 연결고리라면 연결고리인데 그 녹취에 사람 이름이 하나가 삐 처리됐거든요. 누가 만나더니 손을 붙잡고 명사장한테 고맙다고 전화하라고 했다더라. 그 얘기 잘 들었다는 거죠. 그 삐 처리된 사람이 어제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입니다. 김모 씨. 김모 씨. 그러니까 김진태 농성장에 그분이 왔는데 그러니까 김진태가 어쨌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과 명태균의 관계를 김진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고 명사장님한테 꼭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인한테 했던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11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11명. 자기가 그냥 개입한 것 같은 사람이 11명. 그리고 그 중에서 뭐 8명은 공천이 되고 3명은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8명을 컷오프. 8명을 컷오프 시키고? 네. 그것만 내가 동의한다. 투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 안에서. 그러면 이 11명을 다 본인이 개입했다는 건가? 어디까지 이거를 숫자를 특정해, 왜냐면 사람이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어찌됐든 만약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하면 판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어느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들락날락하거나 나와서 지금 경쟁을 하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아니면 그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저렇게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중에 누구는 지금 경선 붙이고 누구는 컷오프 시키고 이게 전략이 나와 있어야 저런 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명태균이 뭐라고? 저걸 어떻게 하냐고. 김진태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데 난 이거 처음 보면서 느끼는데 김진태 쪽팔려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살 거예요. 그런 분들. 아니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여지력이 높으신 분이 강원도 가서 밥은 굶지 않을 거라고. 후두두거리면서 막 울면서 전화해야 하는데 네. 살려달라고. 그럼 명태균이가 그렇게 살려준다는데 쪽팔려서 앞으로 강원 도정을 어떻게 운영하나 모르겠는데 예. 어찌됐든 뭔가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과장은 하는데 없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 그동안에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한 번을 만났든 아니면 조금 더 친했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잘 파악을 못 하는데 만나서 그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내가 말이야 다 했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예 없는 거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럼 김진태가 명태균한테 전화를 했다. 울었다. 징징댔을 수는 있겠지. 뭐 울진 않았을 수 있죠. 징징댔을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전화를 안 한 걸 전화했다고 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화법의 과장은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막 싹싹 빌었다. 그렇지. 빌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저 한번 잘 그렇게 했겠죠. 얘기해. 그거를 뭐 명 씨가 주변에 과장할 때, 야 그거 내가 가서 얘기하라 그래갖고 가서 싹싹 빌어갖고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재밌게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정치인들이 발끈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싹싹 안 빌었는데
그 말도 맞죠. 그렇지. 네. 그 말도 싹싹은 맞아요. 안 그러니까 빌었겠지. 거짓말을 네. 거짓말로 덮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게 본질은 빌긴 그- 빌었는데 싹싹은 안 빌었다고 내가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여러 날짜의 시차가 있는 녹음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관된 얘기를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관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실명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론은 그거 확인돼야지 그 실명을 보도하거나 노출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저 녹취 원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부르면 돼요. 불러갖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서울의 동부지검에 와갖고 출장소를 차리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참고인들을. 그러면 이 사건 역시도 김진태 저 지사의 공천 문제 관련해서 황교, 그다음에 지금 뭐 명태균 씨의 다른 녹취에 등장한 오세훈의 후원자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통화 기록 보고. 저 뭐 11명, 3명 그 얘기는 뭐 일단은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얘기인 것 같다. 아, 구성.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1명이 공천관리위원인데 네. 3명은 김진태는 컷오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다. 8명은 컷오프를 해라라고 하는 지금 구도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그게 이제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다라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중요한 건 아마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한기호 사무총장이 아마. 예. 그리고 그 3명 중에 1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김진태 컷오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린 연결이 되네. 그리고 요 3명이 예. 아마도 요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고 제 추정으로는 이 3명이 아마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이제 유사한 입장에 선 사람들일 거고 8명이 아마 그렇지 않은 그래서 대통령 입김이 닿는 뭐 쪽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뭐 그런 분포가 아니었을까. 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면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나 아니면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했나? 요게 또 근데 이 요 김진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일까요? 요 구도가 이 김진태 구도가 되게 재밌는데 네.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제일 강하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뭡니까? 5.18 관련해서 망언하는 사람 안 된다 했어요. 아, 근데 김진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공간위를 구성할 때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넣으면 안 된다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걸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일정 정도?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11명 중에 3명이 말하자면 김진태를 컷오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3명이 이준석과 소통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 당시 구도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엇박자가 나죠. 근데 경쟁자는 누구였습니까? 황상무였거든요. 그렇죠. 황상무는 그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캠프에서 캠프 인사로 들어온 거예요. TV 그러니까 토론 주관했다가 11명들이 보기에는 네. 김진태보다 황상무가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한기호는 자꾸 뭐 이준석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를 김진태가 죽게 뭐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면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5.18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준석이 이걸 살리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준석이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날 밤에 명태균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5월 9일 그날 아침에 새벽 밤에 카톡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준석도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황상무가 윤이랑 가까운 사람인데 캠프에서 온 사람인데 이 황상무를 날릴 수도 있는 압력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명한테 말해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김진태 잠깐만요. 씨를 요거 하나만 더. 덧붙이는 말이 있어야 돼서 아니 그래요. 잠깐만. 요거를 왜냐면 요거 좀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이제 됐어. 이 한번 들어봅시다. 요 3월 중순에 했던 이 말이 지금 방금 전에 김한 기자가 했던 말 바로 이어서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5.18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지. 아침에 애가 막 울고 전화했다. 저거는 그 애라는 거는 김진태를 말하는 거겠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그 거예요. 당시에 이준석 예. 쪽의 주장은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진태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진태가 이기기 때문에 김진태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해결 방식이 어땠냐면 이전에 뉴스토마토 보도는 김진태 지사는 결국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해갖고 이거를 푸는 거다. 보도는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이제 5.18 발언이었는데 이준석 쪽의 얘기는 5.18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상한 설명이죠. 5.18 발언이 문제가 돼서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탄핵의 강도 넘기로 했는데 그 5.18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모순인 것이다. 탄핵의 강을 넘었기 때문에 5.18 발언 같은 게 지금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납득 안 되는 논리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 거냐면 지금 음성을 들으셨듯이 정진석 그 당시에는 이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사과 발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고 해소하자. 결국은 대통령의 입김으로 해소가 됐다라는 게 이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을 혼자 그냥 명태균 씨한테 듣고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같이 판단한 사람이 있는 거냐? 김건희 여사 같이 판단을 해준 것이냐? 앞에 뉴스토마토 보도까지 묶어서 보면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공항에 와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쭉 묶어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듣고 했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중간에 논의를 하고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예. 지금 최상병 사건을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이 없었어도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시계열이 나왔잖아요. 정황 증거가 확실히 나왔죠.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내가 그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요거 빼고는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USB인지 휴대폰인지를 어디에 뒀는지 진짜로 버렸는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저께부로 휴대폰이 어딘가 있는 걸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딘가에 두 번째 있다. 휴대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스카리님이라고 계속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A 씨한테 맡겨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무스카리님의 주장 중에 이게 사실이면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게 송영길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전 의원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네. 송영길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좀 맡아달라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 했다가 하루 만에 고소당하고 반나절 만에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지금 현재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죠. 아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변호사가 활동했던 한 변호를 분이 하고 있어. 있고 김소연 씨랑 같이 있었던 변호사. 그때 이름 같이 올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소연 씨는 빠진 거고 네. 창원 지방 변호사가 있고 뭐 거기 가면 지금 거의 기자실처럼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기자들이 엄청 이제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뭐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다라는 거가 드러난 게 이번 주에 JTBC랑 MBC 보도잖아요. 네. 예를 들면 JTBC랑 MBC 보도 보면 어떤 겁니까? 최근의 일이잖아요. 최근의 일의 녹음을 누군가 갖고 있는데 그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그 녹음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로 놓고 보면 명태균 씨의 녹음을 누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명태균 씨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어쨌든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 검찰이 다각도로 확인을 해봤을 텐데 그 휴대전화 있다라고 언론에 그 풀을 해주는 건 확신하는 거죠. 휴대전화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재를 추정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강혜경 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걸 민주당 의원들에게 풀을 했을 때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내려면
이 만약에 명태균 씨나 그 측근들 또는 변호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푸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기억에 의존해서 야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뭐 포인트는 자기가 짚고 명태균 있겠죠. 씨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뭐 강혜경 씨처럼 그냥 휴대폰에서 자동 녹음되는 걸로 그냥 쭉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렇죠. 하나하나 자기도 다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아시다시피 그 버리라고 했던 하드디스크 명태균 씨가 썼다고 하는 거기에 예. USB가 연결이 됐고 대통령과의 녹음이 됐다고 하는 폴더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USB 쪽으로 뺐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가가지고 녹취록 받는 거 저도 모 기자한테 들은 얘기를 보면 부인한테 넘겨줬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녹음 파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고 있다고 하면 명태균이 들어갈 때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일단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버려라. 그렇게 판단을 했을 정도면 자기가 추렸겠지. 추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윤 대통령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몇 가지 여사거나 중요한 걸 따로 추려서 뒀겠지요. 일단 최소한 지금까지 확인이 되는 거 명태균 씨가 얘기한 2개의 녹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렇지. 여사한테 전화하지 마,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화를 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전화 와서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소연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취재 과정에서 일부 보도한 매체들도 있지만 뭐 윤핵관들에 대한 품평,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1시간 통화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남자 어른들끼리.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별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하나 까도 못 견딜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녹취로 보여준 거는 그 파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윤핵관들이 뭔가 틀어라라고 와서 딜을 한 거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딜한 내용을 보면은 2개의 녹취가 있는 건데 하나는 넌 전화하지 마라고 한 녹취인 거고 하나는 미안해라고 하는 녹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개가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뉴스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 내가 떠드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명태균 씨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나는 구속이 됐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 명태균 씨 사고방식은 그런 거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딜이나 뭐 이런 걸 또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지침을 줬다라면은 마치 그 이준석 의원이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를 줄 때 한국지나 이런 데 보면 하나 주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 3개씩 주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걸 까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걸 까보고 이렇게 주거든요. 3개를 주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 구속됐을 때는 이 파일을 공개하시고 2단계 구속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요것을 공개해 주시고 3번째 결국 이러저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이러저러한 혐의로 수사가 갔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마지막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단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육성 직접 나오는 거나 그런 게 아마 위치해 있을 테고 그게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를 지렛대로 써가지고 레버리지로 써가지고 뭔가의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이런 거를 뭔가 내가 컨트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2가지만 보태면 이거죠. 첫 번째로 물어야 되는 건 윤한홍 의원이 그 파일을 어떻게 알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윤한홍 의원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2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윤한홍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통화를 했거나 그래서 두 번째 건 몰라. 두 번째 건 모르는데 첫 번째 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거나 근데 신용환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캠프 그 강남 비밀 사무실 캠프에 원탁 의자에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원탁 테이블에서 그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신사동에서. 네, 바로 전화할게. 이런 통화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과 캠프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야, 그 2번째 파일 때문에 첫 번째 파일을 틀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2번째 파일 까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자 플레이가 아니겠죠. 당연히 윤한홍 의원의.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명태균 씨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유나 딜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고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거에서 저는 보면 그런 단계에서 첫 번째 고비가 저는 구속적 부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 씨도 갈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구속적 부심은 논리가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구속적 부심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결이 될 거라고 일정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구속적 부심에서 못 나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그렇죠. 어떻게 되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되면 그 기간에 아마 명태균 씨가 뭐를 도모하려고 할 것 같고 저는 그 판단은 누군가에게 위임돼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를 명태균 씨가 그 안에서 뭐 세세하게 판단하고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이 누구에게 위임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임돼 있지 않으면은 명태균 씨는 바깥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기가 그걸 잘 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간에 변호인은 끊임없이 외부하고 소통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뉴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깔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명태균 씨는 바깥하고 얘기하는 순간 검찰이 바로 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할까 봐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건 제 상상인데 뭐 끝내야 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만약에 하나만 나오면 모든 게 정말 완전히 정리가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어떤 발언은 결국은 돈에 대한 3억 7천이든 뭐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또 여론조사 돈에 대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그 돈에 내가 지급해야 될 돈이 내가 부채가 있다, 빚이 있다. 그거 그래 와봐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 그 나는 파일. 그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긴 돈을 내가 줘야 될 돈이 있다라는 어떤 말이 담긴 그런 육성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사하고 통화가 만약에 그렇죠. 김건희 씨도 강효인 마찬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라도 음. 만약에 녹취록이 까진다고 하면 그렇죠. 빼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황 자체가.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아까 김 씨 얘기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뭐 돈을 주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세훈은 양아치라고 명태균이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 손에서 꼬리를 딱 잘라버리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한테도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입니다. 예, 돈에 관해서 인정을 해버렸으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인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국민의힘까지 정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